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문창수 교수님, 올해 65이신데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간뇨는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고 그 습관 딱 하나만 바꾸면 오늘 밤부터 달라진다고요. 오늘 새벽에 몇 번 깨셨나요? 2번, 3번, 아니면 서너 번까지 가신 분도 계시나요? 화장실 다녀오면 잠은 달아나고 다시 눕기가 너무 힘드셨죠? 천장 보면서 날 밝기를 기다리신 적 있으시죠? 그 고통,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깨도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반복되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야간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분들 중 87%가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지내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고통을 끝내드릴 겁니다. 문창수 교수님은 연세대 의과대학 비뇨기과에서 27년째 야간뇨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클리닉을 거쳐가신 환자분이 800명이 넘어요. 그 800명의 임상 경험과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이 오늘 이 강의의 바탕입니다. 비용은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따로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야간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둘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 마시는 습관이 왜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지. 셋째, 소금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수분을 가두는지. 넷째, 꿀이 우리 뇌와 방광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다섯째, 실패 없는 황금 배합법과 정확한 방법. 여섯째, 우리 중에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의 특별 방법. 일곱째, 일주일 만에 변화를 확인하는 소변 일기까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문제이거나 방광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창수 교수님이 4,800명의 환자를 보시면서 발견하신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수분 조절 시스템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호르몬은 밤에 자는 동안 신장에게 소변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입니다. 공장 관리자 같은 거예요. 밤이 되면 공장 가동을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명령이 잘 전달돼야 우리가 밤새 화장실을 안 가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 관리자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3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뇨 환자의 82%에서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절반도요. 공장 관리자가 힘을 잃으니까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신장은 밤새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유가 딱 3가지예요. 첫째, 수면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깊은 수면 중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깊은 수면 시간은 30대와 비교했을 때 평균 63%가 감소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호르몬도 줄고, 호르몬이 줄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소변 때문에 깨면 더 얕은 잠을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게 바로 이 악순환의 결과입니다. 둘째, 뇌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뇌의 시상 하부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이 호르몬을 만들어야 하는데 뇌가 배가 고프면 이 작업을 줄여버립니다. 핸드폰 배터리로 비유해 드릴게요.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꺼버리죠. 우리 뇌도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항이뇨 호르몬 생산 같은 기능을 줄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잠자리 전에 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방광 근육이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야간뇨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방광이 아주 조금만 차도 자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경 과민이 된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연기에도 경보가 울리는 거죠. 정상이라면 방광이 300 몇멜에서 400 몇멜 정도 찰 때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예민해진 방광은 100 몇멜만 차도 이미 깨워버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인이 맞물려서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창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모두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 마시는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야간뇨 때문에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마시는 분이요. 저 물 안 마신 지 오래됐어요. 저녁엔 입도 안 축여요. 이러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하면 화장실을 덜 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의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인 야간뇨 환자들은 오히려 증상이 1.9배 더 악화됐습니다. 더 나빠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남아있는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그 진하고 독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마치 예민한 방광벽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러면 방광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물을 안 마셔도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더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열심히 드시는 분 계시죠? 저녁에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맹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우리 혈액의 소금기 농도가 갑자기 희석됩니다. 우리 혈액은 항상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해요. 여기에 맹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농도가 깨지죠. 우리 몸은 이걸 즉각 알아챕니다. 어이구, 이 물은 쓸모없어. 빨리 내보내야겠다 하면서 곧장 신장에서 방광으로 보내버립니다. 직행이에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우리 세포들이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문창수 교수님은 이걸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에 안 남고 바로 방광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독해져서 더 자주 깨고, 물을 많이 마시면 바로 방광으로 내려가서 또 자주 깨고, 이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우리 몸 안에 가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의 핵심이 오늘 알려드릴 따뜻한 소금 꿀물입니다. 자, 이제 소금물이 어떻게 수분을 가두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소금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짜면 안 좋다, 혈압 올라간다, 이런 생각 먼저 드시죠. 우리 세대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면 이야기를 드릴게요. 라면처럼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죠. 우리 혈액이 너무 짜지니까 이걸 희석하려고 세포 안의 수분을 전부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붓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소금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혈액의 정상적인 염분 농도인 0.9%에 딱 맞추는 아주 극소량의 소금이에요. 병원에서 링거 맞으실 때 그 투명한 봉지에 들어있는 생리식염수, 그게 바로 0.9% 소금물이거든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농도입니다. 수도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혈액은 집 안 수도관과 같습니다. 이 수도관을 흐르는 물이 너무 맑고 싱거우면 수도관 벽에 흡착이 안 되고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수도관 벽의 농도와 딱 맞는 물은
벽에 안착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수분 분자를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우리 세포 안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국립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입니다. 야간요 환자 128명에게 잠자리 들기 40분 전 생리식염수 농도에 맞춘 소금물을 3주간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3주 후 야간요 횟수가 평균 2.4회에서 0.8회로 줄었습니다. 67%가 감소한 겁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크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우리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손발 끝까지 온기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 몸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이제 잠잘 준비가 됐구나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온몸이 이완되는 거예요. 방광 근육도 덩달아 쫙 이완되면서 설령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아침까지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살이신 분입니다. 고혈압 10년째 약을 드시면서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셨다고 해요. 저녁 식사 후부터 물을 입도 안 대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벽에 어김없이 서너 번은 일어나셨다는 거죠. 잠 못 자는 게 쌓이니까 낮에 피곤하고 어지럽고 혈압 수치도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힘드셨던 건 딸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대요. 딸이 걱정할까봐 밤에 화장실 다녀오는 거 숨기시고 낮에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티를 안 내셨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아파도 내색을 안 하시죠. 그러다 문창수 교수님의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딱 3일을 하셨는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처음으로 화장실을 단 한 번만 갔다고 하십니다. 어르신이 그러셨대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일어났는데 날이 벌써 밝아 있는 거예요. 얼마 만에 이런 아침을 맞는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지 제가 다 느껴집니다. 자, 소금 이야기 충분히 아셨죠? 그런데 제가 소금물만 드시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오래 강의하겠어요. 오늘의 진짜 핵심은 꿀과 소금이 함께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꿀 이야기를 해볼게요. 꿀이 왜 야간요에 중요하냐고요? 제가 아까 항이뇨 호르몬이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이 호르몬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린다고 했죠. 꿀의 천연 당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일반 설탕과 달리 꿀은 은은하게 오래 타는 참숯 같은 거예요. 밤새 우리 뇌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뇌가 배고프지 않으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밤새 제대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신장이 소변 만들기를 멈추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꿀의 당분이 우리 뇌까지 잘 전달되려면 반드시 전해질, 즉 소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분이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려면 나트륨 이온이 문을 열어줘야 해요. 소금이 없으면 꿀이 아무리 좋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레드카펫 비유를 해드릴게요. TV에서 시상식의 배우들이 레드카펫이 깔린 길을 들어오잖아요. 소금은 레드카펫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꿀이 대우받는 주인공 역할이고요. 소금이 레드카펫을 쫙 깔아줘야 꿀이 제대로 우리 뇌에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꿀 드셨을 때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하셨다면 소금만 딱 곁들이시면 꿀이 제 실력을 2배로 발휘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꿀 한 티스푼을 취침 전에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평균 38%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38%나 더 높게요. 더 놀라운 건 소금을 함께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증폭됐다는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66살이신 분인데요. 간 수치가 조금 높아서 건강이 걱정되셨던 분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3번 가시는 것도 힘드셨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도무지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어요.
낮에도 피로가 가시질 않으셨다고요. 손자 녀석들이 할아버지 놀아줘 하고 달려오는데 기운이 없어서 맨날 소파에만 앉아 계셨대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건강,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소금 꿀물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아침 컨디션이었다고 합니다. 야간요 횟수가 줄어드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뇌가 밤새 제대로 쉬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도 피로가 확실히 덜하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한테 그런 말 들으시는 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 모두 손자 손녀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 드리고 싶잖아요. 자, 이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황금 배합법입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물, 꿀, 소금. 이게 전부예요. 우리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별도로 사야 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물부터 말씀드릴게요.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뜨거우면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방광이 자극을 받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느낌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꿀입니다. 천연 벌꿀 1티스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사양 벌꿀은 효과가 없어요. 사양 벌꿀은 설탕물을 먹인 꿀이라 꿀 고유의 효소와 미네랄이 없거든요. 진짜 천연 꿀인지 확인하는 방법, 탄소동 위원소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용기 뒤편에 적혀 있어요. 22.5보다 더 낮은 숫자면, 예를 들어 23이나 24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꽃에서 가져온 천연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확인하세요. 꿀 종류는요. 밤꿀은 색이 진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장 염증을 잡는 힘이 특히 강합니다. 아카시아 꿀은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아요. 자파꿀도 훌륭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꿀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만 맞다면 그것을 쓰시면 돼요. 꿀은 딱 1티스푼, 무게로 약 6기 정도입니다. 욕심내서 2티스푼 넣으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역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안 돼요. 미네랄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천일염이나 죽염, 히말라야 핑크, 솔트 중에 하나면 됩니다. 죽염은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구웠잖아요. 이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돼서 우리 몸속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어떤 것을 고르시든 딱 한 꼬집만이에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그 아주 적은 양 0.5g도 안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소금이 과해지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제 만드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으면 그 다음에 꿀 1티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소금이 먼저, 꿀이 나중입니다. 왜 이 순서냐고요? 꿀을 먼저 넣으면 꿀의 끈적한 성분이 소금의 이온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 꿀은 열과 화학적 변화에 민감해서 소금을 나중에 넣고 억지로 저으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소금이 레드카펫을 깔고 꿀이 그 위를 우아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새벽에 가서 떨어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방광이 놀라서 금방 소변을 만들어버립니다. 150ml를 최소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깐 굴리고 혀 밑으로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요. 7번에서 8번에 나눠서 천천히 음미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고요? 빠른 분들은 첫날 밤부터 차이를 느끼십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야간 화장실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십니다. 일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릎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몸이 밤새 제대로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우리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꿀이 혈당을 올리지 않냐고요. 예, 꿀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몬드 7알에는 약 48마이금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방광 근육도 근육이거든요. 마그네슘이 방광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 성분은 밤새 혈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신 다음 아몬드 7알을 입에서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금물이 수분을 가두고 아몬드가 방광을 이완시키고 혈당까지 잡아줍니다.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이 걱정되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혈압 때문에 나트륨을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가 드리는 소금은 한 꼬집 0.59도 안 됩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이 0mg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소금을 반 꼬집으로 시작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혈압을 재서 평소와 비슷하면 괜찮은 겁니다.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먼저예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감염, 과민성 방광처럼 명확한 질병으로 인한 야간요에는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오늘 방법은 생활습관 불균형으로 생기는 기능적 야간요를 개선하는 건강한 지혜예요.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일기 이야기를 드릴게요. 문창수 교수님이 클리닉에서 처음에 모든 환자분들께 꼭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3번 깼어요. 내일은 2번, 모레는 1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우리 뇌가 더 빠르게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올라가고 그 동기부여가 우리 몸의 자기 치유 능력을 촉진시킵니다. 소변 일기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의 날짜와 그날 밤 깬 횟수만 적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숫자 하나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야간요는 노화 탓이 아닙니다. 항이뇨 호르몬 감소, 수분 조절 실패, 방광 과민성이 우리 야간요의 진짜 원인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독해지고 맹물을 많이 마시면 바로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둘 다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소금 한 꼬집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가두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꿀 한 티스푼이 우리 뇌에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게 합니다. 소금은 꿀을 뇌까지 배달해주는 운반차입니다. 황금 배합법 기억하세요? 40도에서 50도 물 150ml에 소금 한 꼬집 먼저 녹이고 꿀 한 티스푼을 넣어서 잠자리 30분에서 40분 전에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로 대체하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반 꼬집으로 시작해서 혈압을 확인하세요. 투석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의 상담 먼저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7일 소변 일기를 써보세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변화가 더 빠릅니다. 우리가 밤을 편안하게 자야 낮에도 힘이 납니다. 낮에 힘이 있어야 우리 손주들과도 신나게 놀아줄 수 있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 제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 이웃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진짜 희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요. 댓글에 여러분의 야간요 개선 경험도 꼭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한 줄이 아직도 밤잠 설치며 고생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